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가 아니라 혹시 안 좋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럼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치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 그 90% 이상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뭐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알록달록. 예, 이 친구들이 마스코트입니다. 어디에 마스코트죠? 게임인가? 서울시에 이제 해치 알죠? 혜택. 해치와 소울 프렌즈. 뭐 영혼 친구들이요? 영혼 친구들, 뭔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나의 친구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네. 부분은 서울시가 좀 자살 예방 관련 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 의미 있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콘텐츠를 좀 준비해봤고요. 특히 이낙준 선생님이 이건 꼭 해라. 병상에 누워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자기 나오지도 않고. 지낼만 한 것 같던데 왜 안 그러니까요. 나왔지? 일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뭐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10만 명당 21.2명으로 여전히 높고요. 서울시만 해도 23년도에 자살하신 분이 2,148명. 와 진짜 많이 돌아가셨다. 예, 2022년에 비해서 6.9% 증가한 거예요. 7% 드러나고 서울시에서. 있어요? 예, 저희 해프님들 중에는 청년이 좀 많긴 한데 청년들의 정신건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캠페인들이 많은데 노년,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캠페인들이 많지 않아요. 청년이 죽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맞아요. 좀 심각하게 보는데 그쵸. 노인과 죽음이 좀 붙어있는 단어라고 음. 생각해서 노인분들이 죽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도 안 하고 유가족들도 자살을 좀 숨기려고 해요. 몇몇 아들, 딸들은 알고 손주들한테는 그냥 할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소외받을 수 있는 노인과 중장년층의 또 캠페인을 좀 만드셔서 아 참 이것도 의미가 있다 정신과 네. 의사로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노년편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건 어쨌든 이 자살 신호를 좀 빨리 발견하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언어적 신호가 있어요. 언어적 신호가 뭐가 있겠어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런 것도 있죠. 음.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으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 에고 뭐 내가 살아서 뭐하나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요즘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자세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신호. 막 눈물을 흘린다고 감정이라는 게 막 불안하고 초조해 하신다고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적 신호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사업이 안 됐다거나 진짜 큰 돈을 뭐 보이스피싱에 문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노년층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 5, 60년 같이 살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럼 진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면 잘 지켜보는 게 좀 좋고 노인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도 많아서 반려동물이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셨다거나 해고를 당했다거나 늦은 나이에 아니면 뭔가 넘어져서 낙상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줄 만한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행동적 신호라고 하면 뭔가 정리. 갑자기 뭔가 재산을 정리하고 뭐 집안을 정리하고 난 필요 없으니까 너가 이거 가져라. 이런 신호들이 좀 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가 아니라 혹시 안 좋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굉장히 좀 불편해하잖아. 맞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자체를. 그래서 네. 그런 생각 하시면 좀 편하게 말씀 주세요. 뭐 계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자살 방법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적 없으세요?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배우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의외로 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혼자서 담고 있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숨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스테이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통제나 억제가 좀 잘 안 돼서 생각보다 술술 털어놔요. 그리고 아유 뭘 쓸데없는 생각을 왜 했어요? 막 자녀된 입장에서 아니면 가족된 입장에서 서운하니까 안타깝고 약간 걱정되니까. 예. 그래서 막 그걸 비난하고 막 공격하기보다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쭉 비판 없이 일단 들어준다. 답답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속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오픈하고 어디까지 아버지가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들어봐 주시면은 계획은 세우셨는지 혹은 시도를 한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했다. 그러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정신건강 위기 전화가 1577-01999 그리고 자살 예방 전화 109 여기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를 좀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급작스럽다. 유서를 쓰고 어디 가셨다.
가족들이 막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119나 112 전화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진짜 우울증이 깊은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맞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뭐 아픈 데가 없어 보이니까 맞아요. 그거를 진짜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과 의사로서 볼 때는 질환의 어떤 그 치명률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젊고 다른 이유로 사망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는 병이 중증 우울증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중증이에요. 진짜 급성 감염 정도로 진짜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중증 우울증 환자분들이 다른 이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거 어떤 이런 자살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 팝업이 떠요. 이런 것들이 의사가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딱 뜨고 협진 다 내고 그쵸. 굉장히 무섭게 저희는 대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자살을 한번 하기로 한 사람은 절대 못 막는다. 근데 이제 자살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많아요. 그럼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치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 그 90% 이상은 사실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막지 못한다는 잘못된 거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지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코에 뿌리는 스프라바토. 이게 자살을 막는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하면 이분들이 1, 2주, 길게는 2, 3주 만에 좋아져요. 그러고는 1, 2주 전에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기억나는데 자기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시야가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살 길이 이제 안 보이고 자살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 선택만 할 필요는 없구나를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 뭐 전문가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자살을 부추기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코에 뿌리는 분무형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정기경련 치료라던가 뭐 TMS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치료만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나 진단에 맞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위기를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떨까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살자를 막지 못하면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정신과 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오해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스프라바토라는 치료가 엄청 좋아요.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에서 사실은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한테 어떻게든 좀 데려가시는 게 가족들이 좀 할 역할이고 환자 스스로가 그걸 결정하게끔 판단하게끔 기다려주다가 그 환자분이 극단적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전화 109 연락을 해보시고 112, 119도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헬프님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서울시가 캐릭터들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자살, 정신건강 하면은 어렵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